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송대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송대의학 두 번째로 이제 의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송대의학에 있어서의 어떤 의학적인 특색. 가장 큰 내용은 교정의소국이라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서가 보존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 그런 의서들이 보존되고 전달되고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문에 있어서도 발전이 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교정의석에서 책을 모으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책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상한론이죠. 그 전까지 상한론은 그냥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언급해놨던 이런 부분인데, 이 교정의석에서 교정이 된 이후로는 송대부터 이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몇 개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송나라 시대부터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퀴즈를 냈던 이 허승비라는 분도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때다라는 것이 이 송대였고, 그렇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정의소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대의 그 허승리, 주갱, 그 다음에 뭐 성무이, 방한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시도했느냐,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들은 먼저 시간에 대략 이야기됐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상한론 각각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이 허승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달았어요. 자, 이렇게 퀴즈에 대한 답변 달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자, 허승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할 사람. 허성미 씨는 송대 사람이신데 상한론을 많이 연구하셔서 상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상한백준과 상한발미론, 상한구심론 등을 쓰셨고, 그 임상에서 전증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상한은 퓨리어시를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 퓨리어시를 네 가지를 밝히면 중경의 375가지? 사실 중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관계에 대한 이론에서 비장을 구하려면 신기를 거의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까 누굴 모르겠다고요? 중경. 예. 중경을 모르겠다는데 혹시 중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을까요? 금방 발표하면서 허승미 선생이 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썼고, 그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변증하면서 특히 비신 관계를 갖다 이야기했다. 비장과 신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장부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까지 이야기했는데, 발표하면서 좀 모르겠는 것은 중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답변을 좀 해줄 사람. 예. 장중경 씨인 것 같습니다. 장중현 선생님 것 같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장준경 씨가 알 수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데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예. 혹시 제가 지금 두영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자가 혹시 어떤 정자였나요? 그 책할때 예. 여기다 써줘요. 그냥 요 밑에다가 요 뜬 거에다가. 장준경 씨의 중경이네요. 에? 진짜요? 자, 해결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의학사 하면서는 사람의 호자 이런 거 잘 외우라고 거의 안 하죠. 예전에는 그걸 다 외웠는데, 외우면은 이런 거에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덜해져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의학 이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의학 이론이 나왔을 때 이런 의학 이론을 갖다가 현재에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하려면은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 뭐 사람 이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좀 중요하지 않다 싶어서 좀 뺐는데, 그걸 또 알면은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중경이라는데 이런 중경이 장중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걸 말하는 것인지를
알면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학사의 어떤 큰 흐름을 갖다 먼저 알고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의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학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걸 갖다가 쭉 전체적으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룬다면은 그분들이 썼던 저서, 그런 저서를 가지고 그 저서를 읽어가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 뭐 했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원전 시간, 그 다음에 상한론 시간, 그런 시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한의학개론처럼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1년에 쫙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의학사도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훑으면서 이런 시대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자, 송나라 시대에 교정의석이 나오면서 의서를 많이 모았고 그 모은 것이 교정을 해서 표준화시켰고 그 표준화시킨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시대가 이 송나라 시대. 그 중에서도 이제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한론을 갖다가 원문을 그대로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자. 아니다, 이 원문이 잘못됐으니까 원문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또는 뭐지, 새롭게 이 상한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또 청제가 똑같이 또 나타나요. 상한론에 대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승미 선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상한발미론, 상한구심론, 보조분사방 같은 것들도 보조분사방도 상한백증가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상한백증가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상한백증가. 상한백증가 하면은 책이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제목만 보고 알면은. 상한백증가. 어떤 병에 대한 내용이죠? 예, 상한론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백증. 100가지 증후. 가는 뭐예요? 노래. 그 상한에 대한 100가지 증후에 대해서 노래 형식으로 만든 책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책 제목만 봐도 상한론에 대한 것이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래 형식을 만들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말만 들어서 뭐 외우는 거 있죠. 또는 뭐 자기가 암기하기 쉽게 자기 암기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 형식으로, 시조 형식으로 글을 썼어요. 가장 그 의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또는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이 정도면은 그 의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인구수가 늘어요.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의학의 수준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예? 어떻게 되냐고요? 높아진다. 왜 높아질까요? 예? 사람이 많으니까 의학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왜 떨어질까요? 좀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좀 떨어질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의술이 뛰어나서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짜 잘 보는 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서 정확하게 치료해서 치료 효과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생기고 암만 치료도 내가 도대체 약을 썼는데 이 약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근데 지금 우리 한의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의사들이 한의사답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한의원 가서 맥을 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장들이. 왜? 암만 잡아도 모르니까. 맥 안 잡고 그냥 증상에 따라서 나온 증상을 가지고 그 증상에 따라서 그냥 처방을 하고 그러다 그렇게 처방을 하다 보니까 약이 잘 안 듣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먹어요?
한약 보약 먹어요? 홍삼 먹어요? 정관장 홍삼을 더 많이 먹죠. 한의원이 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한의사가 한의학적인 실력이 안 되니까 치료 효과가 안 나니까 환자들도 안 가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한의사가 어떤 그 나름대로 실력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력을 우리는 어느 정도 더 쌓고 한의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알고 있다고 그것이 무조건 치료가 되느냐? 아니죠. 아는 것과 실제 치료하는 또 전혀 달라요. 임상에서 치료하는 것과 내가 배웠던 것을 이야기에서 풀어내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환자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변증론치랑 마찬가지죠. 내가 변증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이 나타나는 것인데 변증이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수준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의학적인 수준인데 서양의 약간 많이 다르죠. 단순하게 암기했다고 암기한 상황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전혀 아니죠. 암기한 거 가지고 바로바로 환자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서양의학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한의학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의학적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 보면은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더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학생 때 진짜 죽으러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공부를 안 했었구나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이 조금 한의학적인 방향이 아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나중이라도 알고 공부를 더 했다. 공부를 하면서 환자 치료에 활용한다면은 괜찮죠.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은 이제 한의원들을 거의 못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나마 침이나 엑기스 같은 게 보험이 되니까 그나마 그걸로 유지가 되는데 엑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대요. 수가가 별로 안 되니까 비용이 별로 안 되니까 엑기스를 별로 안 쓰고 하는데 효과도 없고 뭐 이 효과가 좀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엑기스라도 많이 활용을 해줘야 엑기스가 좀 더 엑기스 산업이 살아나고 엑기스를 먹고서 효과를 봤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처방을 약을 지어서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처방을 써서 약을 갖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엑기스조차 안 쓰고 하면은. 그래서 한의사들이 뭐가 됐든 우리가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또는 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현대적인 거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초음파 있죠. 초음파 아마 6월 달인 건 이제 그 결론이 나온다 그래요. 최종 결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 최종 판결이 아마 6월 달인가 나온다는데 거기서 초음파를 쓸 수 있어요. 한의사가. 그죠? 지금도 뭐 쓸 수 있다고 한의사협회에서 보면 초음파 강의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가장 큰 문제. 초음파를 환자에게 썼어요. 내가 초음파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초음파 기계를 어깨 아프다 해서 어깨를 갖다가 초음파 기계로 초음파를 봤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방구형은 무조건 받죠. 복부 초음파 하는데도 얼마 받고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받아요. 그런데 한의사가 한 것은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뭐야?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괜히 이걸 해주는 거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 또 한의사들이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하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수가가 있어서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점. 굉장히 비싼 기계를 사서 들여와서 공부한다고 돈 들여서 공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수입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잘 활용한 사람들은 그 초음파 검사 결과를 가지고선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하는데 이 정도로만 사용되는 것이지 환자한테 초음파를 쓰니까 자, 5만 원 내세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수가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새로운 것들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침이나 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방보험 같은 경우도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의사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요. 처방보험을 하면은 이것은 의료 일원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라도 해서 한의사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야도 있고 해서 뭐 누가 옳은지는 아직 모르겠죠. 좀 더 지난 시간이 흘러 다음에 보면은 누가 옳았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일단은 그 허승민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 송대의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했던 내용에서 또 발표를 좀 누가 해볼까요? 자, 허승민에 대해서 하나 발표했고 이제 다른 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 안 하면 시험 본다 했죠? 시험지 가서 시험 볼까요? 자, 없었는데 시험지 가져올게요. 잠시만 있어요. 자, 책 위에다가 번호 이름, 학번 이름 써주시고요. 자, 마지막 기회 줄게요.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발표해. 박수 크게 쳐주세요. 예. 시험에서 일단 구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 대고요. 네. 코멘트 한 번만 작성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이야기 잘 듣고 컴퓨터 키보드 다 손 떼시고요. 이야기 잘 듣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답변이라든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아까 전에 허숭이에 대해서 두영 학우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지난 수업을 들으면서 허숭이라는 의가 가장 인상 깊어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봤는데 이제 허숭이가 활맥에 대해서 논했다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가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기보다 활맥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을 짚어봤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맥을 짚어봤잖아요. 그 맥상 중에서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맥 중에서는 양맥에 속하고요. 잘 원활하게 뛰는 맥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맥으로는 산맥이 있고요. 활맥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때 나타나냐면 담음이나 식적, 실혈증 때 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후기나 건강한 사람한테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뭐 다른 이야기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있을까요? 자, 발표하는 사람만 발표하고 안 하는 사람 계속 안 해주면은
좀 편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발표 안 했던 사람들도 좀 발표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 활맥의 반대가 상맥이라고 했던 거 같나요? 삽. 삽? 네, 삽이나 색. 예. 생맥이요? 색. 예. 생맥? 제 저번에 맥상 짚었을 때 교수님께서 대나무 얘기하셔서 생맥이 뭐지? 찾아봤었는데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생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끝입니다. 이 맥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너무 주관적이죠.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 맥을 잡았을 때 이 친구 맥이 지금 활맥이다라고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활맥 말고 다른 종류의 맥상이 나타나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맥에 대한 부분들은 주관적인 것인데 그걸 얼마나 객관화시키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객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활맥 같은 경우는 맥이 활하다, 매끄럽다. 맥을 잡았을 때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 나는 이런 맥을 활맥이라고 보고, 내부 기운도 똑같다는 거죠. 내부 기운도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과하게 흘러가는 이런 부분에서 활맥이 나타나고, 반대로 까끌까끌한 것은 대나무를 갖다 칼집을 딱 내고 했을 때 약간 까끌거리는 이런 것처럼 맥이 내부의 기운이 원활하지 않게 뭐가 좀 걸리는 듯이 움직이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잘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이런 맥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도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산맥이 지금 내가 산맥이 콜레스테롤 같은 게 끼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그거 믿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예를 들어본 것이죠. 맥이 좀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상태와 꺼끌꺼끌 이렇게 걸리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인체 내부를 봤을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잡고, 항상 어느 순간이나 모두 맥을 잡고, 그 노래에 말한 하기 시습지죠. 배우고 때로 익힌다. 배운 걸 갖다가 때마다 익히는 거죠. 앉아있을 때, 서서 이야기할 때, 고민할 때, 모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갖다 익힐 수 있는 걸 계속 익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일어나서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 몸에 계속 익혀나가는 것이죠. 습관을 갖다 들이는 이런 것처럼 맥도 그만큼 습관화시켜서 계속 잡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단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맥을 잡고 책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맥이 어떤 증상에 따라서 한다. 상한눈에 이러이러한 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증상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처럼 맥에 대해서도 계속 수시로 잡아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허승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중국의 네이버나 다음처럼 중국에서 많이 쓰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바이두라 있는데, 이 바이두에 보면은 이렇게 또 개인별로 나오는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문제점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쓴 것이죠. 하다 보니까 여기 쓴 걸 보면은 잘못된 게 꽤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가 정확하다? 아닌 것도 상당히 많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만들어 쓰고 할 때 다 인터넷 자료 먼저 보고 쓰잖아요. 여러분 중간고사에도 인터넷 자료를 먼저 봤죠. 누가 썸머리를 이렇게 만들고 잘못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두 개 분반인데 여러분들 분반과 다른 분반이, 여러분들 분반 잘못된 썸머리를 갖다 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평균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평균 점수 차이 나는 건 별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끼리 점수 내는 거니까. 저쪽 분반하고 같이 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성적을 내니까 별 차이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썸머리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망쳐놓는다.
그래서 나 썸머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 시험에서 썸머리 만든다고 해결이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알고 있는 내용 30% 이해를 쓰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써라. 여러분한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허승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허승미 선생에 대해서 나왔다 했으면 이 나온 걸 보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리 알게 되겠죠. 똑같은 걸 갖다 이야기해도 내가 받아들인 건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 다르게 받아들인 거를 얼마나 통일화시키냐, 규격화시키느냐 하는 거. 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도 인물 관계에서 어떤 사람, 어디 사람이다. 주요 경력에서 어떤 걸 했다. 2가지 정도 했다. 그 다음 저서는 뭐 10가지 중에 5가지 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해서 그걸 갖다가 표준화시키는 거.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서양에서는 그런 표준화가 된 걸 갖다 다 외우죠. 거의 표준화된 걸 외우죠. 여기서도 표준화된 거예요. 인물관계, 주요 경력, 저작 다 알고 있는 표준화돼 있는 건데 이 표준화된 거를 모두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 안 그러면 그 중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외울 것인가? 한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서양에서는 서양의학은 모든 걸 다 외우죠. 그러니까 맨날 시간 없다고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면서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의학사에서 경력 외울 필요 있을까요? 뭐 했다는 거 알면은 더 좋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누가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허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벼슬을 지냈고 뭘 했고 뭐 했고 막 하면은 아는 게 많은 것 같죠.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변증 논치를 했다. 그 중에서 또 비장과 신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처방은 비신 관계를 갖다가 도와주는 이런 약제를 쓴다. 그 약제가 무엇이다. 나도 한번 이걸 써보니까 실제로 되더라. 안 되더라. 라는 것까지 가면 이제 임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임상 연결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워낙 많고 할 게 너무 많다 봐서 그렇게 못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상한눈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했다. 그러면서 상한눈에 대해서 상한백증가 같은 대표적인 저작도 있다. 상한의 증후에 대해서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서 암기하기 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상한질환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의사 수가 많아지니까 의학 수준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2가지 의견 나왔죠. 높아지는 것은 그 중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보면은 의학 수준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은 시험을 보더라도 오늘 시험을 퀴즈를 봤다 하면은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이 점수 차이가 나겠죠. 그 사람들 빵점이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백지를 내지 않는 한은 몇 점이라도 받겠죠. 점수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나왔다 보니까 의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의사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봐서는 약간씩 하향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을 갖다가 만들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엔 교육기관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단체적으로 교육을 안 하고 개인적인 교육이 있었죠. 도제식으로. 나한테 와서 내 밑에 있는 한두 사람이 배워서 의사가 되고 하는 거. 금은시대 가면은요, 장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원수라는 사람인데, 이 장원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이동원이에요. 이동원은 이야기 들어봤죠? 이동원. 자, 이동원의 제자가 또 왕호고예요. 또 이동원의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나천익이고. 그래서 장원소, 그 다음에 이동원, 왕호고. 그래서 장원소에게 이동원과 왕호고가 같이 배웠어요. 이동원의 나이는 좀 많았고 왕호고는 애기였어요. 그래서 왕호고가 다시 이동원한테 또 더 배워요. 그 다음 나천익의 사람이 또 이동원한테 또 다시 배우고 해서 그런 사승관계를 통해서 비이론이 형성이 되고 비이론이 완결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제자들까지 연결되면서 어떤 이론이 완결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이론은 내가 왜 썼냐 하면은
내 이야기를 갖다가 내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론을 써서 자, 니네 이 책 가지고 공부해 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비유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게 아니에요. 내 제자, 얘들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썼고 나머지는 나 몰라.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라 하더라도 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 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주겠다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보니까 이 책 좋은데 나 좀 봐 하고 빌려가서 보면서 점점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인적인 이야기하면서 발전되니까 지금 책 이름이 나와 있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4명이 배웠는데 이 친구가 나가 포기하다시피 해서 거의 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이 사람들 그래도 좀 뛰어나다 했는데 이 친구는 본인 그렇다는 거 아닌 거 알죠? 예. 좀 약간 이 의술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동네에서 의사로 하다가 죽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는, 지금 여기 수업 시간에 빠진 능력 안 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술은 점점 하향화된다. 그래서 의술이 하향화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제자들을 위해서 쓰는 책도 있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의학의 지식을 갖다 좀 펼쳐주기 위해서 책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도 그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자, 내가 책을 만들어 쫙 뿌렸어요. 그럼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내 책을 선물해 줘야 돼요. 자, 이거 내 책이니까 내가 오늘 발표할 사람 선물 줄게 하고 선물 딱 줘요. 자, 발표할 사람 내가 줄게 하나씩. 예.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갖다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베껴 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의사가 많아질수록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하향 평준화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일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양방에서는 지금 그 교육이 많이 바뀌었죠. 실기 위주로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로 그 옛날에는 인턴 가면은 인턴은 거의 삼신이었죠. 3가지 귀신인데 일하는 데는 진짜 병신처럼 못해요. 일하는 데는 병신. 뭘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6년 졸업하고 딱 병원 인턴 들어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요즘도 좀 그렇지만 요즘은 옛날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 써도 인턴 없애자. 인턴 없애고 그냥 바로 에이전트 들어가서 해도 인턴 정도 일들은 다 하더라라고 해서 인턴을 없애자는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만큼 학교 교육에서 그걸 갖다가 다 어느 정도 저걸 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CPX다 우스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가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CPX나 우스케 같은 걸 하면서 그 국가고시 시험에서 그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50몇 개 병증인가 이 병증에 대해서 진찰을 어떻게 하고 진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걸 가지고도 판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면서 예전식의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계속 바꾸려고 계속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한의학계에서도 또 한의학적인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학교도 금년에 그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아직 그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보직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교육계 과정이 또 개편이 돼요. 한 번에 싹 개편이 돼서 여러분들이 문과 3학년 2학기 때부터 임상실습을 들어가요. 임상실습이 120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졸업하기 전에
또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때는 안 바뀌겠다. 만약에 6년 인증을 받으면은 안 바뀌고 4년 인증 받으면은 또 한번 교과과정 개편을 또 한번 하겠죠. 교과정이 좀 획기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팍팍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럴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하향 평준화된 거를 이제 교육기관에서 점점 상향으로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가장 큰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교수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친다는 게 문제예요. 생리학을 하면서 생리학 뭐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병리학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시간 강사 오셔서 사상의학을 강의하시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리학 시간은 병리학적인 병리학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상의학을 강의하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 뭐라 하냐면 교수님이 그거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학생들도 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병리학 시간이면 의사학 시간인데 내가 의사학을 안 하고 한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불만이 많겠죠. 그 불만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불만으로 끝나요. 교수한테 말하거나 안 그러면 학장이나 과장 보직자들에게 말해서 이 과목은 이건데 왜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느냐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해당되는 과목에서 이 과목에는 이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수가 그냥 그래도 내 의학사에서도 한문 필요해. 왜? 자, 허승미 선생의 의안, 이 의안에서 필요한 이 사람이 쓴 글을 갖다 끌어와서 나 이걸 갖다 강의한다 하면은 뭐 말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자, 오늘은 허승미에 대해서 한다. 허승미 상암병문가를 갖다 놓고 이걸 갖다 한문 강의를 한다. 이게 한문 시간이 의학사 시간이요. 애매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도 정확하게 이 과목 이름과 맞아지는 이런 쪽으로 또는 그 과목에 너무 부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경향이 좀 꽤 커요. 지금 해부학 굉장히 어렵다고 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부학 교수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좀 약간은 좀 미흡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 이야기되는 것들은 좀 수정할 수 있게 고쳐지게 하고 뭐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이런 부분인데 모든 과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면은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냥 F 낸다고 교수가 우리가 이래서 교수가 뿔났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죽어놨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들,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따라갈 수 있게 계속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사람 발표인데 또 다른 사람 발표할 게 있을까요? 다른 부분. 예? 네, 짧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걸 갖다 어느 정도 맞춰주는 과정이다라고 보고요. 한의학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 과연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본초학 막 그 많은 약재 다 외우고 뭐 했는데 그 외운 것들을 갖다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외운 걸 갖다 내가 외운 거와 이 사람이 외운 것에 똑같은 걸 외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면은 두 사람 중 한 사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이야기를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그럼 이해한 걸 갖다 어느 정도 서로 맞출 수 있도록 한의학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혼자 외우고 암기하고 읽고 뭐 책 읽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같은 토론을 통해서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이 공감대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의학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발표하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100% 맞다? 아니죠. 한 30% 맞는 거 한 30%도 안 돼요. 30%도 안 되는데 그거 왜 내가 안 고쳐주고 놔두느냐 하면은 또 그에 대한 그와 유사한 거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내가 의학사 시간에 이거 잘못 얘기했네.
알고 깨닫고 수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내가 여기서 정답을 말해준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닫고 아 이거 정답이 내가 말한 그 오답이구나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바로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걸 갖다가 깨닫고 고칠 수 있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발표해 주시죠. 자, 발표 내용 잘 듣고 답 간단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마이크 좀 대고요. 예. 네. 송대에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진원이라 하기도 하고 지구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3인극 일명 증방론에서 이제 외인, 내인, 불내 외인을 나눴는데요. 외인은 유금, 풍암, 서습, 조화에 쩝쩝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락에 유입되어서 장부에 들어오는 것을 외인이라고 하고 내인은 이제 칠정,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정인 이 칠정이 장부에 꿀바라게 되어 바깥으로 미치는 것이 내인이고 마지막 불내 외인을 음식, 호흡, 피로, 음영위협 그리고 뭐 벌레에 물린다거나 칼에 찔린다거나 물에 빠진다거나를 이제 일반적인 이치와 유효된다고 불내 외인이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외인과 내인은 유금과 칠정으로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는데 제가 불내 외인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음식 이런 건 이제 외에서 들어가서 작용을 안에서 미치니까 불내 외인 안과 밖을 구분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피로 같은 거는 이게 왜 불내 외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피로는 무조건 이제 안에 이제 신체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벌레에 물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만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도 이게 똑같은지 한번 알아봐서 현대에서 불내 외인은 한의학에서 뭐라 부르는지 보니까 이제 또 금속성 물질에 의한 손상이나 충수가 다치는 거, 타박상, 동상, 화상, 약물 중독이 요즘 현대에서는 또 불내 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살짝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 3인에 대해서 살짝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그 불내 외인을 어디에 포함시키느냐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나 자신 의견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예. 한의학 전공 1학년 때 배웠을 때 그냥 불내외인이 그냥 개개인의 체질적인 문제나 유전적인 것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이것만 특이점이라고 이 부분은 좀 외워둬야 된다고 제가 한사람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체질적인 거나 유전적인 거는 불내외인이라고 그냥 외워두고 있습니다. 예. 체질적인 것은 불내 외인에 속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 하고 예. 외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소 자체가 외부 환경,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영향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하는 거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랑. 그래서 그밖에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뜨거운 음식 먹으면 열상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뭐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더운 건가? 그랬는데 그거는 환경이 아니라 진짜 내가 먹은 거니까 그렇게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칠정 같은 것도 그냥 내 감정이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외인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좀 봤다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뇌경에서도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원인을 갖다 뇌경에서 뭘로 잡았죠? 뭐라고 했죠? 자연계의 기후 변화. 정상적이면 뭐죠? 정상적일 때는 육기. 비정상적일 때 유금이죠. 자, 그래서 외인이라고 보는 거는요. 자, 외인은 뭐냐? 자연계의 기후 변화. 육기. 육기가 과하거나 불급해서 생기는 유금. 유금을 갖다가 외인으로 봤어요. 그 다음 내인은 뭘까요? 그럼 내인. 그렇죠. 칠정.
내 몸에 있는 감정 변화. 한 대 맞으니까 열받죠. 내가 이러니까 또 갑자기 당황스러워지고 하는 이런 감정 변화를 갖다가 뭐라 했냐? 내인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아닌 거 빼고는 다 불내외인으로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상, 허로 같은 것도 다 감정 변화예요? 자연계 기후 변화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내외인으로 봐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내인, 외인, 불내외인을 그렇게 봐주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계 기후 변화에서 풍한선조와 육기가 유금으로 변해서 병이 생긴다. 그 다음 감정 변화에 의해서 시간 됐는데 안 끝내네, 짜증나네, 막 확 끓어오르죠. 이것도 감정 변화가 생기면서 이것이 쌓이면은 병이 될 수 있다. 감정 변화가 내인이다.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내외인으로 보면은 요즘 병은 불내외인이나 불내외인이 더 많아지겠죠. 아까 체질이나 뭐 이런 것 뭐 다 모든 것들이 불내외인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꼭 내인이다, 외인이다, 불내외인이다 구분 안 해도 되죠. 질병원이 육기 변화에 의해서 생겼다. 감정 변화에 생겼다. 기타 음식을 먹어서 잘못됐다. 추운 데 들어가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생겼다. 이건 두 가지 합한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원인이 무엇이다 구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연구해주고 공부하면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 맞추는데요. 자, 오늘 발표하고 질의응답한 사람들 요거 한 것씩 가져가세요. 선물 하나씩 줄게요. 요거 하고, 자, 출석 아까 불렀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 지각 처리할 테니까 오고요. 로그아웃하고 의자 제대로 정리하고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